우리가 학창 시절을 거치면서 나름 10년 넘게 영어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영어 말하기 듣기에는 자신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원어민들이 쓰는 구어체는 오히려 쉬운 단어로 말을 하는 데에 반해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즉 시험을 위해 배웠던 그런 단어, 문장 또 지식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어려운 것들을 오히려 쉽게 전환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영어 입이 트여요. 여러분의 대부분의 일상을 영어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7가지 가장 기본적인 동사들 배울 건데요. 원어민들도 매일매일 쓰고 그들의 일상을 이 7가지 기본 동사로 말하기 때문에 배워보면 이렇게 하면은 정말 영어 입이 트이겠다라는 확신이 들 거예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는 비동사. 뭐뭐이다라는 뜻을 가진 이 비동사는 영어 공부하면 거의 제일 처음에 배우게 되죠. 주어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동사인데요. 영어 문장의 가장 기본은 주어, 동사, 관련 단어예요. 이렇게 3단어로 이루어진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영어 문장은 이 주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할 때 누가 어떻다, 내가 어떻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영어의 기본인데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한다고 말할 수도 있긴 해요. 지금 업무를 한다, 컴퓨터를 쓴다 이럴 수도 있지만 주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이 주어는 어떻다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때 쓰는 게 바로 뭐뭐이다라는 뜻을 가진 비동사예요. 내가 마케터라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지금 나는 누구예요? 마케터죠. 그래서 주어에 맞게 내가 I니까 I am a marketer 이렇게 뒤에 이제 관련 단어가 들어가게 되고요. 마케터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저는 마케터이고 마케팅에 푹 빠져 있어요. 이런 것도 이 사람의 상태를 말을 하기 때문에 비동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I am a marketer and I am into 이런 거를 비동사 바로 다음에 붙일 수가 있어요. into 이거는 마치 물 안쪽으로 풍덩 빠져들듯이 어떤 분야에 빠져 있다라는 뜻인데요. I am into marketing 이라고 하면 저는 마케팅에 빠져 있어요. 본인 직업이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비동사가 2개 들어간 딱 완벽한 문장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이 문장은 같이 입으로 말해 볼게요. I am a marketer and I am into marketing. 두 번째 동사는 do,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주어의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동사예요. 제가 아까 영어 문장은 주어가 동사한다 라고 했었죠? 비동사랑 좀 다르게 주어의 어떤 행동 동작을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 2 동사는 주어가 자주자주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에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미국에 있는 원어민들이나 자주자주 반복하는 일상들이 있겠죠. 그게 크게 다르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누구나 집안일, 빨래, 설거지 이런 거는 자주자주 하겠죠. 그런 것들을 do 다음에 관련 단어를 붙여서 쓰게 되는데요. 집안일 하다는 do housework, 빨래하다는 do laundry, 설거지하다는 do dishes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관련된 단어에 대한 행동이다 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자주자주 반복되는 그 집안일, 빨래, 설거지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하죠. 이런 것들도 do 다음에 관련 단어를 붙여 쓰는데요. 화장하다는 do makeup, 그리고 머리하다는 do hair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해요. 주 2회, 주 3회처럼 요가, 필라테스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자주자주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운동들 있죠. 그런 거는 do를 써요. 요가 하다는 do yoga, 필라테스 하다는 do pilates라고 하거든요. 우리 배운 거 바탕으로 바로 문장으로 말해 볼게요. 아침에 저는 요가를 한 후에 화장하고 머리를 해요. 이렇게 말해 볼게요. 아침에는 in the morning, 그리고 아까 화장하다는 I do makeup and hair, 그리고 뭐뭐한 후에 after I do yoga, 제가 요가를 한 후에 저는 항상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근을 하나 봐요.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천천히 말해 볼게요. In the morning, I do makeup and hair after I do yoga.
세 번째는 get, 생기다 라는 뜻으로 주어에게 무엇이 생겼는지 말해주는 동사인데요. 제가 아까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문장 구조는 주어, 동사, 관련 단어라고 했었죠. 그리고 비동사는 주어의 상태, 두 동사는 주어의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였는데 이제 세 번째 동사부터는 이 행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돼요. 그래서 주어에게 무언가 생겼다라고 말할 때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 여러분 보셨나요? 거기서 게임 초대 명함을 받게 되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정말 주어에게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주어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도 아니고 누가 딱 건네주면서 그 명함을 딱 받게 돼요. 그런 것처럼 메일을 받은 것도 문자를 받은 것도 get으로 쓰게 되거든요. get a business card 라고 하면 명함을 받다. get an email, 메일을 받다. get a message 라고 하면 메시지를 받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렇게 정말 무언가를 새롭게 받을 수도 있지만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배가 고프지 않다가 갑자기 꼬르륵 하면서 배가 고파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괜찮다가 갑자기 피곤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get hungry, 배고파지다. get tired, 뒤에 이렇게 관련 단어만 붙이면 돼요. 배고픈, hungry, 피곤한, tired. 취업 준비를 하다가 면접에 붙었어요. 그래서 직업도 생기고 차도 새로 뽑았어요. 이렇게 직업이 생겼다, 차가 생겼다 이런 것도 다 get으로 말을 해요. get a job, 이게 취직하다. get a new car, 이게 새 차를 뽑다라는 뜻이거든요. 문장으로도 말해볼게요. I got an email that I got the job. 내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I got, 이렇게 이제 과거형으로 쓰게 돼요. 실제 문장에서는 I got an email that I got the job. 내가 그 직업이 생겼다. 결국 거기에 붙었다. 합격했다는 그런 메일을 받았어 라는 거죠.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I got an email that I got the job. 네 번째는 take, 가지다 라는 뜻인데 get보다는 조금 더 주어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가져올 때 써요. 예를 들어서 전화가 그냥 울렸어요. 그러면 전화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get a call 이라고 해요. 나 전화 왔네? 이런 거는 get으로 말을 해요. 주어에게 그냥 어떤 전화가 온 거죠. 생긴 거죠. 그런데 take는 그 온 전화를 받았을 때 써요. take a call, 이거는 전화를 받다. 그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주어 쪽으로 가져올 때 take를 쓰는 거죠.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어요. 주어가. 그것도 take로 말을 해요. take an action, 액션을 취하다. take a break, break time, 즉 휴식을 취하다. 약을 먹는다라고 할 때도 take를 쓰는데요.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맛없는 약을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take medicine, 이게 약을 복용하다. 그리고 비타민 같은 거 복용하는 것도 take로 말을 해요. take vitamins. 이제 문장으로 말해볼게요. 약 먹고 쉬어. 이거 영어로 take로 다 말할 수 있거든요. 아까 약 먹는다 take 쓴다고 했었죠. take your medicine, 너의 약을 먹고 and take a break, 그리고 휴식 시간을 취해라. take your medicine and take a break.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take your medicine and take a break. 다섯 번째 동사는 have인데요. 주어에게 무언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주어가 적극적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그 관련 단어가 주어가 가진 게 되겠죠. 소유한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have 다음에 말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감기 기운이 없다가 감기에 걸리게 되었다면 그때는 get a cold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감기가 결국 주어에게 생긴 거라 그래요. 그런데 걸린 그 순간 이후로는 낫기까지 계속 그 감기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때는 have a cold라고 해요. 이렇게 동사가 달라지거든요. have a cold, 이게 나 지금 감기에 걸려 있어. 그 감기 기운을 가지고 있어 라고 표현하는 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약은 take로 말했잖아요. 그런데 맛있게 먹는 음식은 내가 맛있게 먹고 이제 몸 안으로 들어오겠죠? have로 말을 하게 돼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have로 말하면서 have breakfast, have lunch, have dinner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먹는다 이런 것도 have ice cream 이렇게 당연히 말할 수 있고요. 이 주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도 have로 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머리가 길다면 have long hair, 그리고 머리가 짧다면 have short hair. 이것도 주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디 점이 있다면
점이라는 관련 단어만 붙여서 말할 수 있게 돼요. 영어로 mole이라고 하거든요. have a mole, 이게 점이 있다. 나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서 감기 걸렸어. 이렇게 영어로 말해볼게요. 많이 먹다 have로 말하면 되겠죠? I had, 이미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영어로 바뀌게 돼요. I had a lot of ice cream, so I have a cold.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감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이 말해볼게요. I had a lot of ice cream, so I have a cold. 여섯 번째는 make, 만들다인데요. 이건 주어에게 생긴 것도 아니고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주어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에 make를 쓰게 되거든요. 아까 전화가 걸려왔을 때 get a call 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 take a call. 그런데 주어가 전화를 걸면 그때는 make를 쓰게 돼요. make a call, make a call. 이불을 개고 침대 정리하는 것도 make로 말을 하는데요. 원래 그 깔끔했던 상태로 만든다는 뜻으로 make my bed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 되면 막 이렇게 지저분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나의 예쁜 그 침대 상태를 만든다. 이때도 make를 쓰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make my bed. 주어가 먹는 것은 have로 말을 하지만 주어가 그 음식을 만들 때는 당연히 make로 말을 하겠죠. 아침, 점심, 저녁 차리다 라고 할 때 make 다음에 붙여 쓰면 돼요. make breakfast, make lunch, make dinner. 아침 차리기 전에 이불 개.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먼저 이불을 개라, 침대 정리해라 라고 할 때 make your bed. 이제 누구의 침대인지 말하면 돼요. Make your bed before you make breakfast. 너가 아침을 만들기 전에 이불부터 개라. 같이 말해볼게요. Make your bed before you make breakfast. 일곱 번째 마지막 동사는 go, 가다인데요. 주어가 그냥 한 자리에 계속 있지 않겠죠? 사람인 이상 여기저기 어디든 이동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go 동사도 정말 자주 쓰게 되는데요. go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러 가는지 바로 붙여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이킹을 하러 간다면 go hiking, 그리고 수영을 하러 간다면 go swimming. 이렇게 어떤 활동은 뒤에 ing가 붙은 단어인 경우가 많은데 그 단어를 go 다음에 바로 붙여서 이렇게 go hiking, go swimming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주어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도 말할 수 있겠죠? 쪽으로라는 뜻의 to를 써서 go to work라고 하면 회사로 가다예요. work, 이게 회사, 일터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go to work. 콘서트로 간다면 go to the concert. 그 가수의 콘서트로 가기 때문에 그라는 뜻에 너를 넣게 돼요. Go to the concert. 주어가 어떤 특별한 일정 때문에 가는 것은 on 다음에 쓰게 되는데요. Go on a trip 이라고 하면 여행을 가는 거고 Go on a tour 이라고 하면 투어를 가는 거예요. on, 이건 어떤 특정 날짜에 대해서 말할 때 쓸 수 있는데 여행 가는 날, 투어 가는 날 이런 느낌인 거죠. Go on a trip, go on a tour. 문장으로도 말해볼게요. 올 여름에 여행 가면 하이킹을 할 거야. When I go on a trip, 아까 on a trip 이렇게 쓴다고 했죠. I will go hiking. 나는 이 활동을 할 거다라는 거죠. 같이 말해볼게요. When I go on a trip this summer, I will go hiking. 여러분이 저와 배운 대로 바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지 댓글 퀴즈 2개 드릴게요. 네, 이렇게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7가지 동사 같이 배워봤어요. 오늘 배운 것처럼 주어 다음에 기본 동사 표현들을 붙이면서 바로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게 돼요. 좀 더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 문장을 발음하는 법, 또 여행 영어, 프리토킹까지 계속 발전시키면서 영어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esteri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